이렇게 뭔가 사안마다 잘 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지지율이 계속 답보를 보이고 맞습니다.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수회담 굉장히 오래전 같지만 바로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월요일에 있었던 영수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까 이렇게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지지율에 크게 플러스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된 전국 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긍정 평가가 27% 그리고 부정 평가가 64%였습니다. 이거는 2주 전 응답자 비율과 동일한데 그래서 총선 이후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이게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는 모습을 아주 이게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10일 동안 이게 뭐야라고 국민들이 더 실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최소한 기회 줬잖아요. 108석. 개헌 저지선이라는 그 넘는 108석을 줬다는 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이 좋으세요. 정말 저 같으면 제가 개헌 밑으로 줄 건데 그래 한 번 더 줄 테니 기회를 줄 테니 3년 남은 국정 잘해봐 바뀌어서 이 얘기인데 대통령이 지고 나서 뭐였냐면 국민 탓하고 국무위원 탓하고 본인 탓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막 급락하니까 영수회담을 했어요. 근데 영수회담을 했더니 이것도 그냥 전시성 그냥 이 급락하는 지지율을 막기 위한 하나의 진통제 용어로만 쓴 겁니다. 이 2년 만에 한 영수회담을. 그리고 영수회담 봤더니 제가 예측했던 대로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저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건 허탈감을 보면서 분노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다음에 특히 보면 저는 중도층을 일단 보면 양극단 말고 중도층을 보면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10%대입니다. 뭐냐면 나머지 국민들은요. 대통령에 대해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고 대통령이 9번 거부권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부권을 쓰면 쓸수록 국민들이 거부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이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좀 보셔라. 이제는 20%도 곧 무너진다. 저는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반등의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20%가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게 있고 예. 지금 이 MBS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 여러 여론조사 회사들이 모여서 함께 예. 하는데 좀 보수적인 응답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7%라는 건 훨씬 더 좀 낮게 표집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한 30% 중반까지는 기본적인 보수층이 결집하면 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넘고 있다는 것은 보수층들에게도 만족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로 보수층이 굉장히 허탈해합니다. 그 허탈해하는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러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변화라는 게 서영주 대변인님이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쪽 지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급진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에 졌으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중도 보수적인 성향들까지도 좀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내각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대통령실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또 정책적이나 메시지의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수세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친 드라이브를 좀 막아 세우는데 급급한 모습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 막는 것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이 보수층들의 마음까지 엮지 못했던 게 지금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중도층 더 나아가서 진보층들한테까지도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계적인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당 내에서부터 흔히 말하는 친윤 중심, 기득권 중심 이렇게 주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모습들을 걷어내고 보다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등용해서 좀 폭넓게 스펙트럼을 가져갈 수 있는 변화만 가져와도 35%까지는 금방 갈 텐데 하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 정도 있으니까 금방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야 영수회담이나 어떤 다른 모습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괜찮은 분이 그럼 내가 대통령은 신뢰를 충분히 못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총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저거 지금 같으면요 아무도 총리하려고 안 할 거예요. 좀 똑같은데 한결 같은 분이다. 혹은 한동훈도 포기한 윤석열이다. 이게 지금 이미지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총리를 하겠어요. 제가 그럼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하잖아요. 네. 민심을 잘 듣기 위해서 부활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특검 정국을 준비하기 위한 용산 대통령실 변호사 채용.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좀 통제력을 좀 강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이지. 아니 민심을 들으려고 하는데 왜 법률가를 왜 초청을 하고 왜 취업을 시켜요?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내정됐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심을 청취하려면 장성철 저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채용을 하시라. 장수성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 민정수석실 예. 부활을 하겠다는 얘기 들어서 처음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선거 때 같이 있었거든요. 사정기관을 통할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걷어내야 된다. 그게 이제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정부의 출발을 알렸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민정수석실 폐지가 아마 우리 당의 강령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강의. 근데 그러면 이제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건 그 날것의 민심을 수렴하겠다는 아주 좋은 취지가 있다면 민정수석 사람으로 대비되는 상황에서 이걸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법률가를 진행하는 저는 김치구님 네, 말에 짧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 민정수석 폐지할 때는 사정기관을 쥐락펴라 하는 이런 폐를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복귀는 뭐냐면요. 사정기관 쥐락펴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갑자기 왜 민정수석이 뭐 민심을 청취하는 기관이고 한대잖아요, 좀. 원래 시민사회수석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고 민정수석이 사정기관을 주물러서 폐지했으면 다시 복귀는 사정기관을 주물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 말이 맞는 거예요. 업무 영역을 정하대잖아요. 떠나서 검사 출신을 쓰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그래서 데려온 거야. 알겠습니다. 다시 사정기관을. 아, 좀 믿으세요 청구하고. 대통령실을. 아니 이 주제만 가지고 그냥 1시간 해야겠네요. 한결 광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